최근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앞다퉈서 급등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정부가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본시장을 뒤흔들 만한 어떠한 트리거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주식을 태워 없애는 회사와 그냥 쌓아두는 회사의 주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기회가 올 것인지 한눈에 꿰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사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사주 소각이 뭔지를 이해하려면 자사주라는 개념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자사주란 이름 그대로입니다. 사주라는 것은 회사의 주식이고, 즉 자기 주식, 회사가 직접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을 자사주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자사주 취득이라는 거는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그대로 시장에서 사와서 금고에 쟁여둔다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까지 엄격히 자사주 취득을 금지해왔는데,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취득해도 된다라는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중소형 기업들까지 자기 주식 취득 공시가 무수히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20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221건의 자기 주식 취득 매입 공시가 나왔습니다. 즉 2023년 대비하면 3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이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주주들에게는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래도 회사의 속 사정을 일반적인 대중들이 알기 어렵고 개인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운데, 회사 경영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을 결정했다라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뭔가 싸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하고 나면 주가가 상승하겠지라고 기대를 하게 됐고, 또 알지 못하는 뭔가 호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회사에서 직접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주가를 조금 더 높게 사주지 않을까, 그리고 회사가 직접 매수를 하니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수급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 주식을 매입을 함으로써 시중에 도돌아다니는 유통 주식수가 줄어든다라는 점.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 주식수 감소로 인해서 한 주당 지분 가치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 결국 호재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EPS가 증가하고 PER과 PBR이 착시적으로 낮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는 효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에선 보통 이렇게 자사주 취득을 하는 일들이 많았고, 유럽에서도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소위 1000만 원의 이익을 내는 회사의 주식수가 1000주라고 봤을 때 전액 이제 배당을 할 경우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00원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지만, 회사가 1000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0주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시중의 유통 주식은 800주밖에 남지가 않죠. 그러면 1000만 원의 이익을 800주가 나눠 갔기 때문에 한 주당 12,500원의 배당을 받게 된다라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됨으로써 자사주 취득은 호재다라고들 보통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자사주 취득을 하고 나니 주가가 올라갔느냐? 막상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2024년 자사주를 산 521개 기업들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3개월 뒤에 평균 상승률이 4.5%에 그치지 않았었고, 특히 절반 넘는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뉴스 기사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상장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해도 주가는 그대로다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사주라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사서 금고에 쟁여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금고에 쟁여둔다라는 거는 이 주식을 가지고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경영자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이 우호 지분으로 돌려쓸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인적 분할할 때 신주 배정받아서 지배력을 늘리는 마법으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역사상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항상 자기 주식을 취득한 뒤에 이후에는 언젠가는 이 결국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라는 것이 앞서 경영자가 뭔가 회사가 싸기 때문에 매입을 했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주식수가 감소함으로써 한 주당 지분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며 오히려 조만간 자기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이면서 일반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자사주 취득만 가지고는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결국은 소각을 해야지만 실제로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고 기업의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자사주 매입, 자사주 취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취득한 걸 가지고 소각을 해주기를 주식시장에서는 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제대로 소각까지 해버리면 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실제로 2025년 7월 11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국회 발의가 나왔고, 차규근 의원이 자사주를 최대 6개월 내에 의무 소각하도록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재무제표상에 자본 항목에 들어가는 게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한 만큼 자본 항목에 잡히는데, 자본 항목에 플러스로 잡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보통은 잡힙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본이 적다라고 재무제표상 상계 처리가 됩니다. 왜냐면 주식을 발행할수록 자본이 증가를 하기 때문인데, 그 주식을 회수해서 자사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많이 회사가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자본이 감소한 것으로 재무상 처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주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본 감소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게 돼서 기업의 주가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 될 텐데, 결국 이번 2025년 7월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발의를 통해서 이 이후에 자기 주식 비율이 많은 회사가 결국 정부의 법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각이 의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최근 증시 상승에 이러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리레이팅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취득한 자사주를 없앤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적정한 예시는 아니지만 그냥 좀 제가 막말로 좀 예시를 들어본다면, 아까 이제 제가 창고에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창고에 이렇게 쟁여둔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자, 소장농 입장에서는 열심히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어쨌든 땅을 빌려준 양반에게 이렇게 쌀을 계속 납품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창고에 양반 댁에 이 쌀이 너무 많이 쟁여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럽고 배가 아프죠. 아니, 저 양반은 일도 안 하는데 저렇게 창고에 쌀이 많이 쌓여 있는데, 아니, 우리들한테 좀 나눠주지 않나? 라고 좀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쟁여두면 어떻게 됩니까? 쌀이 썩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양반 같은 경우 이 쌀을 어느 이제 제3자에게 팔고 유통하면서 돈을 벌겠죠. 그런 식으로 양반만 배를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장농 입장에서는 얻는 이득이 없는 거죠. 근데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게 되면 한마디로 좀 쉽게 표현해서 이제 불로 이제 없앤다, 태워 없앤다라는 개념인데, 창고에 쌀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전부 다 배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소장농 입장에서는 역시 빨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 쌀들을 좀 모아놓자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양반에게 또 질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예시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런 개념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건 결국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그대로 이제 쟁여두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발행하지 않은 것처럼 없앤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 주식이 1000주고 시중에 1000주가 유통이 되다가 회사가 200주를 취득을 한 다음에 유통 주식은 800주가 시중에 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한 주당 가치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결국 200주만큼의 주식수를 회사가 매입한 다음에 이걸 없애버리면 800주의 한 주당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1000원일까요? 아니죠. 그대로 1000원 대비 1200원 정도가량, 1250원가량까지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회사가 결국 나중에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함으로써 한 주당 가치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ROE와 EPS가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순간 그게 바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전자공시나 킨드 같은 곳을 통해서 이제 각 기업의 분기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분기 보고서 내에서 카테고리에서 보게 됐을 때 3번의 재무에 관한 사항 중에서 요약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주석이라는 곳에서 이 주석의 카테고리에 쭉 내려가다 보면 재무제표 주석에 쭉 내려가다 보면 기타 자본 항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타 자본 항목에 보면 기타 자본에 대한 구성 요소 중에서 자기 주식이라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플러스가 아니라 가로로 되어 있으며 바로 마이너스 항목에 자기 주식이 포함됩니다. 그만큼 자기 주식을 많이 보유하면 많이 보유할수록 자본이 줄어든다 라고 보면 되고, 자기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요 자기 주식이 줄어들므로써 자본이 증가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본 총계 대비 자기 주식 비중이 최소한 10% 이상 넘는 기업들이 아마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업들의 전자공시 시스템의 분기 보고서들을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면서 각 기업별 자본 총계 대비 자기 주식 비중이 몇 % 정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된다라면 코스피의 저평가 논란이 한 방에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할 트리거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은 상임위 통과 전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향후에 이 법안이 유예가 되거나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외를 두고 앞으로 새롭게 취득할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을 의무화한다라든지 어떻게 될지는 향후 점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소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금융주나 보험주, 소위 은행주 같은 기업들 쪽에 신영증권, 부국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 DB손해보험처럼 최소한 자사주 비중이 10% 이상 넘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당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로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향후에 새롭게 취득할 자사주인지 아니면 기존 보유 자사주일지 요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 반대로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이들이 자사주를 처분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주가는 잘못하면 꼬꾸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시면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렇게 자기 주식 비율을 검색하시면서 한번 투자 결정을 또 해보시면 더 깊은 인사이트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인사이트를 같이 공부해 보실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